어둠은 늘 새벽 2시에 찾아왔다. 빗줄기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면 세상은 숨을 멈춘 듯 고요할 것이다. 민주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1년 전 아내가 떠난 뒤 이 집은 거대한 감옥이 되었다.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 속 미소는 마치 박제된 시간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딸아이는 이미 잠이 들었지만 그 아이의 작은 숨소리마저 민준의 외로움을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매일 밤 거울 속에서 자신이 낯선 남자가 되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눈에는 생기가 사라졌고 입술은 웃는 법을 잊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민준이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띠링 띠리리리 띠링. 익숙하면서도 낯선 소리. 잠시 후 문이 조용히 열리고 유진이 들어섰다. 젖은 머리칼,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긴 눈빛. 그녀는 이혼 후 갈 곳을 잃은 채 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으로 돌아왔다. 형부, 저 잠시만 있다가 가도 될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귓가에 겨우 닿았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소파 끝에 쪼그리고 앉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거대한 슬픔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이별을 끌어안고 있었지만 그 슬픔의 무게가 너무나도 닮아 있었기에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 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미약한 위로를 받았다. 두 개의 빈자리가 서로의 외로움을 가늠하는 그런 시간이었다. 유진이 찾아오는 횟수가 잦아졌다. 처음엔 그저 아이를 보러 오는가 싶었지만 이제는 민준과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늘 아내에 대한 추억이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는 순수한 그리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서로를 향한 조심스러운 탐색과 외로움이 낳은 위태로운 갈망이 은밀하게 섞여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수 없었다. 처음엔 늘 검은 옷만 고집하던 그녀가 이제는 가끔 옅은 색의 가디건을 걸치고 나타났다. 젖어있던 머리카락은 언제부턴가 늘 단정하게 말려 있었고 희미한 꽃향기가 그녀에게서 풍겨왔다. 그것은 민준의 닫힌 감각을 조금씩 열어주는 것만 같았다. 그는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자신의 오감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모든 감각이 유진에게로 향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 죄책감이라는 날카로운 파도가 그의 심장을 덮쳤다. 어느 날 밤 민주는 텅 빈 침실에 누웠다가 잠 못 이루고 거실로 나왔다. 유진은 소파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유난히 창백했다. 민주는 그녀가 덮고 있는 얇은 담요를 더 끌어올려 주었다. 손끝이 그녀의 어깨에 닿는 순간 그는 흠칫 놀라 손을 때려 했다. 하지만 1년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온기는 그 어떤 죄책감보다 강렬하게 그의 손끝을 잡아두었다. 유진은 뒤척이다가 눈을 떴고 민주는 낯선 어색함에 서둘러 몸을 돌렸다. 형부, 안 주무시고. 그냥 잠이 안 와서.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방금 전의 작은 접촉 때문에 더 무겁고 끈적하게 느껴졌다. 유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형부, 언니는 이 자리에서 커피 마시는 거 정말 좋아했잖아요. 제가 아는 언니는 늘 완벽했어요. 완벽한 딸, 완벽한 아내, 그리고 완벽한 언니. 그런데 저는 제 결혼 생활은 엉망이었고 결국 이렇게 혼자가 되었네요. 제가 너무 불행해서 언니가 제 벌을 받는 것만 같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의 눈에서 자신과 똑같은 자책감의 그림자를 보았다. 죄책감. 그것은 두 사람을 묶고 있는 가장 강력한 끈이었다.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1년 동안 잊고 살았던 사람의 온기 체온. 유진은 그의 품에 기대어 흐느꼈고 민주는 그녀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그날 밤 그들의 관계는 형부와 처제라는 경계선을 넘어섰다. 죄책감이 무겁게 짓눌렀지만 동시에 텅 빈 가슴이 서서히 채워지는 듯한 간절함이 피어났다. 그의 손길이 그녀의 등을 쓸어내릴 때 유진은 민준의 셔츠깃을 잡았다. 아내의 동생이라는 현실과 외로운 두 남녀의 본능적인 갈망이 그의 손끝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을 묻었고 그녀의 어깨에서 느껴지는 미약한 떨림에 그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다. 민주는 그녀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속삭였다. 유진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그건 우리 모두의 슬픔이야. 그의 말에 유진의 흐느낌이 더욱 커졌다. 그녀의 손이 그의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민주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위로이면서 동시에 금지된 욕망의 불꽃이었다. 다음날 아침 민주는 낯선 이불 속에서 눈을 떴다. 유진은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 어제의 격렬한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어제의 온기를 찾아보았다. 남은 것은 미약한 잔향뿐이었다. 그 온기가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다. 아침 식탁에서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밥그릇에서 피어나는 김만이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을 감싸고 있었다. 민주는 유진의 손목에 밴드 하나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다. 어젯밤 자신의 손톱에 긁힌 작은 상처였다. 민주는 차마 그 상처에 대해 물을 수 없었다. 대신 그는 조용히 수저를 들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집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균열을 처음 알아챈 것은 장모님이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장모님이 예고 없이 들이닥쳤을 때 민준과 유진은 거실에서 함께 딸아이와 놀고 있었다. 장모님의 눈은 곧바로 두 사람에게 향했다. 마치 덫에 걸린 짐승을 보듯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민준아, 이게 무슨 꼴이니? 유진아, 너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유진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고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유진이 떠난 뒤 장모님은 민준을 향해 날카로운 비수를 던졌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내 딸 상우를 잊은 건 아니지? 상우가 누워있는 자리가 아직 따뜻한데 네가 이래선 안 되는 거야. 그 말은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우리가 잘못된 건가? 이 관계를 시작한 것 자체가 잘못이었나?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은밀한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잣대 앞에서 흔들리는 죄악이 되어가고 있었다. 장모님이 다녀가신 뒤 유진은 다시 연락이 없었다. 민주는 불안에 휩싸였다. 그녀가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일시적인 감정이었다고 믿고 떠나버린다면 그는 다시 1년 전의 고독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건 아내를 잃었던 것만큼의 절망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중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선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파도가 일렁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과 유진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민준을 향한 숨겨진 감정을 드러냈다. 민준 씨, 상우가 죽고 나서 민준 씨를 지켜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상우의 가장 친한 친구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아니에요. 당신과 유진 씨의 관계는 이건 언니의 죽음을 기만하는 거예요. 지선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 지선은 왜 상우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감정을 정당화하려 하는가? 그때 지선은 마지막으로 그를 향해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민준 씨, 상우의 죽음이 정말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해요.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알고 있다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지선은 다음 날 민준을 찾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내가 숨기고 있던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공유했던 유일한 친구로서 짊어졌던 무게. 민준 씨, 상우는 몇 년 전부터 깊은 빚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혼자서 감당하려 했죠. 죽기 전날 그녀가 제게 말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사실은 스스로 생을 놓으려 했던 거예요. 지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너무나도 날카로웠다. 민주는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상우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사실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혼자 고통받았고 그 고통의 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던 것이다. 민주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외로운 사람이었는지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 슬픔의 진짜 원인은 알지 못했다. 그때 유진이 조용히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진은 민준의 상실을 공감했을 뿐만 아니라 언니의 숨겨진 고통까지도 곁에서 지켜봐 왔던 것이다. 민준은 비로소 깨달았다. 유진과의 관계는 아내의 죽음을 기만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연대였다. 진실이 드러난 그날 밤 민준은 유진에게 말했다. 유진아, 오늘 밤 나랑 같이 있어줘. 그냥 있어줘.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다. 두 사람의 감정은 더 이상 금기나 죄책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솔직한 슬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날 이후 민준과 유진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조용히 관계를 다져나갔다. 물론 그들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었다. 세상의 시선과 가족의 비난, 그리고 켜켜이 쌓인 죄책감은 영원히 그들의 그림자가 될 터였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향한 진심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가장 아픈 곳에서 피어난 가장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랑의 이야기. 그들은 더 이상 외로움에 갇혀 있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아픔과 비밀을 함께 마주하며 멈춰버렸던 시간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